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지기이자 아빠 찬스 논란의 대명사, 지금 청문 국면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오늘 청문회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자세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저는 개인적으로 뵙고 그다음에 여기 처음 나오시는 거죠? 네, 굉장히 좋네요. 크고. 앞으로도 자주 나와주세요. 아, 예. 네. 자, 정 후보자 얘기 우리가 원래 하기로 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네. 10시에 열리는 거죠? 예. 지난 주말에는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그때 너무 시끄러웠어요. 김웅 의원, 배현진 의원은 특히 국회의장에 대해서 아주 몹쓸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괜찮겠습니까? 글쎄요. 또 그러면 안 되죠. 뭐 할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배현진 의원이 너무 이제 과하게 오버를 해서. 그러니까요. 그 의원들이 다 참 좀 경악을 하고. 많이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제명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윤리위에서 회부해서 네, 제명 조치로. 원래 이게 뭐 국회법이나 선진화법으로 봐도 물리적 저지는 안 되는 거인데다가 그렇죠. 네. 배현진 의원 같이 저렇게 언행을 하는 거는 이제 이미 제명 수준의 사유다라는 것이 공론이 좀 형성되고 별 항변을 못 하잖아요. 국민의힘 측에서도 뭐 특별하게 별로 뭐 항변을 할 수가 없죠. 하더라고요. 옹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정상이라면 그 정도 못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왜 거기서 국회의장한테 이렇게 뭐 앙증맞은 몸짓으로 뭐 어쩌지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갑자기? 멋부리다 나온 거죠. 뭐. 아, 참. 사실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글쎄요. 참 부끄러운 어떻게 일이었어요. 저럴까 싶어요. 게다가 뭐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취임을 앞둔 대통령 당선자의 입이 또 자기들이 뭐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합의를 깨놓고서 깨고 나서 그것도 잘못된 건데 그걸 중재한 의장을 막 공격하고 매도하고 명예훼손한 거라. 그렇죠. 글쎄 저 참 저렇게 두고 그대로 새 정부를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정상이라면은 대통령 당선자가 엄하게 꾸짖고 잘라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있는데 오늘도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가 있는데 오늘도 좀 그렇게 시끄러울까요? 뭐 오늘은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워낙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게 봤기 때문에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오히려 못할 것이다. 맞습니다. 한번 그렇게 막 시끄럽게 분란을 일으켜놓고 또 그럴 수는 없겠죠. 뭐 그런데다가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이거 저 진짜 역풍 제명당하겠구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이 진정으로 이런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뭐 제명당할까봐 겁나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옳지 않은데 내부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자, 두 번째 얘기 보겠습니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뭐 처리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사개특위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새로운 개정안 올라간 거에는 그 얘기가 원래는 없어서. 이제 거기서 논의를 거쳐서 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중재안 자체가 그런 합의를 전제로 되어 있는데 합의 과정 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 응하지 않는다 하면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결국은 시간이 가면 저는 불가피하게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개특위가 원래 명단이 민주당이 5명,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3명, 그다음에 무소속이가 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민주당은 명단을 냈고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야 될 차례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명단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안 내면? 뭐 끝까지 안 내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결국은 저는 내고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끝까지 안 내면 독자로 가서 결론을 낼 것이냐 아니면 이런 합의의 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뭔가 추가적 입법이나 추가적 조치를 할 것이냐 그때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게 추가적으로 뭐 자꾸 하는 건 좀 누더기식이 돼서 아니 그 거기서의 추가적이라고 하는
이런 합의 방식으로 검찰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걸 고민해야죠. 뭐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뭐 지방검사장 직선제라든가 그런 논의들 등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완전히 어떤 대안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등등의 추가적 개혁이 이제 진행돼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뭐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추경호, 원희룡 후보자들 6명 인사청문회 했는데 다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스럽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답변도 그렇고 태도도 매우 부적절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자료를 뭐 부실하게 낸 거는 뭐 마찬가지고 오늘 임하시기 전에 이 어제 있었던 이 청문회에 대한 좀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시면. 근데 저도 뭐 어제 다른 국회 일정들이 쭉 있어서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히 태도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저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령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청문회에 대해서는 야, 장관들이 청문회에서 하도 개인 신상을 터니까 안 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이 이제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이게 청문회가 그래도 정책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 역으로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하고 얘기를 얼마 전에 해봤더니 거기가 이제 총리 청문회 그 위원장이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비록 정권을 놓쳤지만은 그래도 청문회법의 취지에 맞춰서 주로 정책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지사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런 정책 중심의 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전제는 신상에 대해서 굳이 털지 않아도 되도록 후보들이 자료를 잘 내는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맞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후보들이 결국 이게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료를 내줘야 되는데 첫째 지금 자료가 잘 안 나오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태도 문제가 있었고 어제 여러분이 있었는데 그걸 다는 모르겠고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총리일 텐데 저는 한덕수 전 지금 후보를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공직자로서 본 적도 있고 해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어요. 근데 최근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왜 어떤 점이 제일 문제입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보면 비교적 그 양반이 원만하고 뭐 능력이 없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이제 민주당 시기 정부에서도 일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비교적 정치색이 적은 분이고. 근데 어찌 보면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공직자로서의 어떤 공직윤리가 실종된 수준의 이제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핵심에 김앤장과의 관계가 있고 우리가 검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넘어야 될 또 하나의 산이 김앤장이라는 산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김앤장이 어쨌든 우리 모든 곳에 촉수가 있는 힘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센데 굳이 총리까지 김앤장 말을 이렇게 들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해야 되겠어요? 매우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가 사실상 공직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다시는 공직에는 내가 기회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에서의 시간이 간 거 아닌가. 13년 정도 됐죠. 그러면서 있었던 일들 아닌가. 네, 그렇죠. 그래서 공직에 왔다 갔다 하는 예비 공직자, 공직에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공직 기강, 이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의 시간에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분을 이제 공직의 모범으로 될 수 있는 자리에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본인도 이미 그것을 포기한 이후의 시기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것이 지속됐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렇군요. 한덕수 후보자 이 김앤장 회전문 이사는 사실은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이 생각보다 덜 다뤄서 야 역시 또 언론은 못 믿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제가 더 놀랬던 것은 한덕수 총리가 어제 답하는 과정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내려놓고 총리를 하겠다는데 나한테 왜 이러니? 이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거기서 내가 궁금한 건 당신이 내려놨다는 그렇게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려놨다는 그렇게 많은 것이 바로
공직자로서 최고의 위치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김앤장에 갖다 주고 그로부터 얻는 반대급부 아니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더라고요. 그걸 묻는 사람은 없었는데 국회의원들 중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공짜밥이 없잖아요. 공짜 점심이 없어요. 그러면 김앤장은 왜 그렇게 수십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렇게 갖다 퍼줬겠어요? 김앤장은 돈을 어디서 벌어요? 의뢰인들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나눠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렇게 푼돈 모아서 사건을 처리하는 그 회사가 수십억, 수백억 원 아깝지도 않게 이분에게 계속 쏟는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특히 전화도 안 하고 본인 그 한덕수 총리에 의하면 아무런 역할을 안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역할 안 하고 그렇게 받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꿀잡이네요.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많은 거를 포기하고 여기 오겠다는데 니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안 되지. 저는 이 말에 매우 깜짝 놀랐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는 네. 그 과거 공직자로서 한참 활동하던 시기의 한덕수가 아니라 네. 그런 공직윤리를 내려놓고 살았던 한덕수라는 분을 다시 공직에 왜 중심에 소환을 모셔야 합니까 되는가? 도대체가? 네. 아니라고 봅니다. 시대착오적이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영 후보자 얘기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매우 힘드시겠어요. 오늘 그분에 대해서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뭐 제가 힘들 일은 없어요. 저는 뭐 사회 보면 되고 시간 잘 지키세요 이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의원들이 할 일이죠. 그래요?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진행하는데 제 자료 제출이 사실 그동안 계속 다른 사람들도 문제가 됐거든요. 자료 제출 제대로 됐습니까?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예. 그리고 그냥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의료, 수술, 카드 이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그 개인의 신상과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상과 관련된 혹은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자료는 안 나온 것 같다. 근데 너무 많잖아요. 딸 얘기, 아들 얘기, 뭐 본인 법카 얘기, 뭐 네, 회사, 네. 저기 학교 병원 운영할 때 문제점, 뭐 온 식구들 전부 다 장학금 주고 찬스 다 대주고 본인이 또 그렇게 외부 회사로부터 또 받은 것들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데 정 후보자가 사실은 이렇게 말했어요. 보도 설명 게시판까지 운영을 하면서 사실이 누락됐다. 그다음에 모든 것이 과장됐다. 나에 대한 악의적인 이런 프레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식구들을 왜 이렇게 다 나쁜 사람으로 보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수십 명이 막 입을 모아 말해도 나는 안 듣겠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태도로 보이거든요. 아니 뭐 본인이 이제 정말로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네.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공직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저 스스로에 대한 무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라는 선언이잖아요. 그럼요. 본인이 이제 검증해만 나를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자료를 다 내어놓는 것이 답이 되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직자라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감수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예.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뭐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뭐 아빠 찬스, 아들 병역 회피, 경북대 의대 두 자식을 다 부정 편입시키는 거, 뭐 구술 면접을 또 시켜가지고 딸은 무조건 만점 받게 하고 그거 비중을 높여가지고 딱 붙이는 거, 아들은 또 특례를 갑자기 만들어줬다가 걔만 들어간 다음에 또 싹 그 특례를 없애는 거, 야 이런 식의 편법, 법카드를 사용하고 뭐 2,300만 원씩 월세를 받으면서도 자기는 소상공인이라고 또 공대 받을 건 다 받는 거. 이런 뭐 풀브레드 장학금을 아주 자기네 사회 개인 창고처럼 이용했던 거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게 있어요? 노병께서 오셔서 청문회를 하셔야 되겠는데 그걸 다 깨고 계시네. 전 사실 그걸 다 못 깨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제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뭐가 좀 그 중에 제일 핵심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네. 오히려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문회에서 신상 털기 하지 말고 정책을 물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생각하면은 정책을 묻는 게 더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책을 묻고 신상을 뭐 원래는 정책 검증하는 게 취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정 후보자
후보자에게는 정책을 묻는 것이 참 곤혹스러울 것 같다. 이게 참 묻는 저희도 곤혹스럽게 될 것 같아요. 네, 도대체 뭘 물어야 되지? 그리고 스스로도 자타가 공히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다루는 영역, 보건, 복지, 네. 뭐 바이오 이런 부분에서 보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르고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또 복지는 아예 젬병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그런 거는 모른다고 거의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네, 모르는 것도 미안해하지도 않더만요. 이거 참 난감한 경우예요. 네, 그렇죠. 자, 좋습니다. 뭐 그분이 또 살아온 길이고 그분의 또 이력이 있는 거고 그게 또 그 사람을 평가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논문 표절 의혹까지 지금 아주 총체적 난국인데 끝까지 버티는 그 뚝심 하나는 정말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하나만 아니지. 이 청문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봐야지. 윤석열 당선인이 어쨌든 간에 정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사실 저는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채택은 해주되 부적격이라고 해라. 어떤 사람은 채택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대통령이 그냥 딱 임명하면 되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직 총리가 제청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좀 차치하고 통과가 되겠습니까? 임명 강행이 될까요?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원래 정상적이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청문회까지 오기 전에 낙마 보통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청문회까지 가게 한 이유는 네. 일단 한번 진짜 청문회에 올려서 제기됐던 것들이 그 정도인지 완전히 두들겨 맞으만 한 건지를 한번 보자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역시 나네 이렇게 되면은 그 얘기를 듣고 아유 알았습니다 하고 어떤 청문회 의사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듯한 식으로 물러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냥 중간에 아웃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고려한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왜냐면 저래가지고 지금 사실 장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보기엔 좀 잘해서 그냥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놓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냥 조금 덜 맞으면 그냥 가고 그다음에 엄청 맞아서 아니다 싶으면 아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려가게 하고 아니면 그냥 두들겨 맞아도 그냥 가고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국 전 장관 때하고 비슷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때랑은 좀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이분에게.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거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정호영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과 검찰의 문제죠. 정호영 후보자 본인은 뭐 자기가 자기 디펜스를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니 그 말이 그렇다고 맞네. 보고 언론과 검찰이 그 조국을 다뤘던 시기의 문제라면 조국 후보가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네. 지금 뭐 이렇게도 아니었겠죠. 이미 그렇죠. 뭐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났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껄끄러운 질문일 수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여쭤봐야 돼요. 안 그러면 만날 기회가 없어서 해도 돼요? 예, 뭐든지. 네, 뭐든지. 사실 지난번에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경선하겠다고 했을 때 되게 반대하셨어요, 격렬하게. 네. 김민석 의원님과 우상호 의원님이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공식적으로 반대할 정도라면은 이제 뭔가 정말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겠죠. 근데 어쨌든 돌고 돌아서 결과적으로는 송영길 의원이 이제 그러니까 이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후보로? 근데 오세훈 후보하고 요즘 나오는 이 지지도가 보면 너무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의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사이에 그거하고 이 서울시 거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서울시는 왜 중요한 곳인데 이게 오차 범위를 많이 벗어나서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거는 하나만은 아니었냐, 이게 의미가 있느냐, 잘 된 거냐, 또 이런 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우상호 의원이나 저는 비교적 송영길 전 대표하고 오래 아는 사이고. 그렇죠. 좀 친분이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 저희 둘의 반대라기보다는 서울시의 국회의원들의 반대를 이제 반영한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 거의 전원이 반대한 거니까. 전원이 왜 그렇게 반대했어요, 처음에는? 어렵다고 본 거죠. 본선 경쟁력이 없어서. 그래서 후보도 그렇고 결정 방식도 이것이 아니라고 봤던 건데 어쨌든 왜냐하면
후보를 잘 우리가 선택하면 해볼 만한 전체 판이다 이렇게 봤는데 서울이 어쨌든 밀리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지금 아까 이제 돌고 돌아서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어찌 됐건 이제 경선이라는 것 후보가 된 거잖아요. 네.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또 선거를 잘 치를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서울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가 있고 그렇죠. 전국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할 거냐를 이제 고민해야죠. 이제 고민이 뭐, 크죠, 뭐. 이제 경선 할 사람, 경선 다 끝나고 이제 확정이 됐으니 그 지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본선에서 뭐 얼마나 저도 잘할 그래서 것인가. 그 페이스북에 네. 그 끝난 다음에 내가 뭐 그냥 짧고 굵게 축하한다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다. 더 이상 긴 얘기 하겠냐. 네. 그리고 어쨌든 다 당을 위한 것이었다. 본인이 열심히 하고 네. 본인이 열심히 해라. 그리고 뭐 저 잘하길 바란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정말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막 보내드리기 싫으니까 계속 질문하는. 지금 이제 마스크도 우리가 이제 실외에서는 안 쓰게 또 됐고, 여러 가지로 이 밤에도 우리가 많이 모험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국민들 전부 다 조금 좀 살아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에 내놓았던 공약 상당 부분이 지금 다 후퇴하거나 안 지켜지거나 폐기되거나 이런 수순에 있잖아요. 안철수 위원장이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돈 받으면 소고기 먹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앞으로 정책을 하는 이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요 분야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와중에는 첫째는 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 막고 그 다음에 이 보상과 어떤 이 어려움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이 부족했던 부분을 최대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래도 임기 초니까 하기를 좀 기대했던 건데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네, 걱정이에요. 그리고 네. 그거를 상당히 다뤄야 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분을 강행해서 임명하거나 안 하건 상관없이 상당 기간 심지어 그대로 강행하더라도 과연 안정적으로 돌아가겠느냐를 생각하면은 걱정이 많이 되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렇죠. 꼭 정쟁으로만 정치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국민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도 그렇죠. 그럼요. 이제 일종의 어떤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철수 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키맨이 보여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보건, 복지, 그것만 좁혀놓고 볼 때도 이 정부의 키맨이 누구지? 장관이 원래 해야 되는데 장관은 아닌 것 같고 돼도 아닐 것 같고 그럼 안철수 위원장인가? 거기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리무중이어서 굉장히 걱정이에요. 그래, 답이 그겁니다. 걱정이다. 아니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네. 끌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정도. 그렇죠. 방법이 없군요. 정경심 교수 사면 안 시켜준다. MB 사면 안 시켜준다. 이재용 사면 안 시켜준다. 김경수 지사 사면 안 시켜준다. 대통령이 말했거든요. 이건 괜찮을까요? 좀 시켜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막판에. 근데 이미 저렇게 된 거기 때문에 참 아직 좀 기운 남았대요. 6일날 국무회의 하면 된대요. 근데 안 해줄 것 같죠, 성격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예. 저희가, 일단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면 난 다 해줘.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되고요.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재밌네요. 네. 또 불러줘. 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네. 예. 무슨 토마토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왕토마토입니다. 호박이래요, 호박. 너무 커요. 네. 앞으로 저희 방송 꼭 구독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또 보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